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는 8판일 거예요. 여성 인권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53에서 67쪽 성폭력 피해와 이해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제일 뒤편에 보면 부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재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에 관한 부분, 그 매뉴얼이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폭력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원으로서 어떤 것을 다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점검하기를 보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원을 으로서 성폭력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성폭력, 여성폭력 피해 상담의 방향, 이 부분은 제가 아래 이 책들을 참조를 했습니다.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역사, 실제, 방법론, 김민 외숙 외에 여러분이 공유한 내용들인데 제7장의 여성주의 상담 원리와 사례 내용을 재구성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폭력 피해 상담의 방향.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은 뭐냐? 너와 나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너와 나만의 문제라는 것을 개인적인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적인 것은 사회 문화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여성 개인이 경험하는 여성 폭력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면 가부장적 사회와 여성을 비하하는 사회 문화 구조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그런 문제로,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리를 적용한 상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상담에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분리하냐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그 환경에서 내면화된 그런 신념들, 생각들, 이념들을 가지고, 이념이라보다도 생각들을, 신념들을 믿는 바를 교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차별과 소수 집단에 대한 억압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그런 사회가 존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가족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종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정치적 구조, 이런 이 구조와 같은 제도가 변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것 등이 개인적인 것이 상담적인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여성폭력 피해 상담의 첫 번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하다 관점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의 질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상담에 대해서 상당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질은 굉장히 치유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갈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화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그런 점, 그리고 나쁜 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있는 그대로 그 내담자의 그 개인의 그 부분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 그래서 자격 동맹이,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이 자격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어떤 자격 동맹의 길이 상담 안에서, 상담 현장에서 맺느냐가 상담의 성공적인 결과, 곧 내담자 핵심 신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요인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동맹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와 뿐만 아니라 애착,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치료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또 상담에 대한 과제, 그리고 내담자의 삶에 대한 과제, 목표와 과제에 대한 그런 치료에 대해서 합의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평등성을 추구합니다. 만약 여성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떠나 이 상담자로서 또는 여성 상담자의 경우 경우 같은 여성으로서 가부장적 사회 속의 피해자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이 상담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이렇게 특히 여성 내담자로서 또는 여성 상담자로서 또는 남성은 또 남성 상담자로서 같은 성으로서의 어떤 공감하는 부분들이 가지고 상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를 자기 삶에 그 삶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담자를 희생자가 아닌 상담자로 생존자로 바라보는 것, 내담자를 희생자가 아닌 생존자로 바라보는 것, 이는 내담자의 삶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다. 예, 희생자가 아닌 생존자로 보는 것.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관계, 이 권력 관계를 줄이는데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초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역량 강화입니다. 역량 강화는 역량 강화는 내담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 상황이나 관계에 적응하기보다는 변화를 지향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그동안 감춰두었던 자신의 얘기를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긍정적인 강화를 받으면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는 내담자의 개인 내적 변화와 동시에 사회 변화를 같이 동시에 추구해야 됩니다. 이럼으로써 내담자의 역량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돌보도록, 내담자 자신을 누구보다 돌보도록 그렇게 상담 현장에서 격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무엇으로 인정할까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개인의 행복에 큰 기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기여는, 행복에 대한 기여는 이 내담자의 최우선 순위에 대해서 놓아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사회적 관계에서도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힘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렇게 상담하고,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한 어떻게 할까요?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힘을 또는 에너지를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혼자 있고 고립되지 않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힘을 내서 낼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격려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법적으로 힘을 얻고, 또 사회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격려하는, 지원하는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조명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누락시킨 뭐가 있을까요? 억누르게 되면 자신의 얘기가 누락시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누락시킨 자신의 얘기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그런 누락시킨 얘기를, 숨겨진 얘기를, 잊어버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성 자신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의 눈, 세상의 눈, 남성 중심의 눈이 아니라, 권력자의 눈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여성 자신이, 내담자가, 피해자가 경험한 그런 그 경험에 입각해서 삶을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누락시킨 얘기가 재구성된 얘기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자신의 평가절하된 그런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평가절하된 측면들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약했던 부분들을 강함으로, 또 부정적인 결점으로 보았던 부분들을 긍정적 장점으로 다시 재개념화, 재가치화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성의 시각으로 재조명해야 됩니다. 여성으로서 현재를 살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인정하도록 돕는 그런 상담이 되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성폭력 상담원의 인식과 과제입니다. 성폭력은 성폭력 상담원은 자기 인식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요. 이 성폭력 상담원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 다양한 사회적 위치의 사람들을, 피해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또 장소 속에서 여러 정체성을 가진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이분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성폭력 상담원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성폭력 상담원의 자기 인식에 대한 점검 부분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사건 지원 나침판을 찾아라 라는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참고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폭력 상담원의 자기 인식입니다. 피해자를 변화하는 주체로 바라봅니다. 피해자를 누구로 바라보냐면 변화하는 주체로 바라봅니다. 피해자의 여러 모습을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한 적은 없는지 성폭력 상담원은 자기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가 피해자 같지 않네라고 생각하는 점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피해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상담자는 불쌍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치유 방향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상담원이 자신이 먼저 답을 제시하고 얘기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얘기는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치유 방향과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상담이 겠죠. 그리고 불쌍하고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 성폭력 상담원으로서 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대신 처리해 주거나 그렇게 하려거나 또 거절할 경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상담원이 자칫 이것을 상담에서는 전이 역전이라고 그러죠. 이 과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요청하면 마치 보호자처럼 무조건 상담원이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자발성 그리고 그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거절했는데 당연히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죄책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은 역시 피해자에게, 내담자에게 좋은 영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낮추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좋은 점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밑에 가해자나 주변인, 관계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지 혹은 내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네, 물론 내담자가 가해자나 주변 관계자들 또는 어, 사건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물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이고 그리고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숨겨진 얘기들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성 사회의 기준에 맞춰 성폭력 피해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무겁냐 가볍냐 이것을 봐야지 남성 입장에서 무겁냐 가볍냐 피해 정도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 피해자 정도에 비해 피해자가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건 뭔가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봐야 됩니다. 만약 이런다 그러면 가부장적인 요소 또 남성 중심의 사회 기준이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 다섯 번째,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폭력도 어떤 폭력이든 그 폭력의 가해자가 책임이 있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반복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이것도 역시 점검해야 됩니다. 성폭력의 모든 책임은 가해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폭력은 순결이나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이런 일을 겪고도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점은 없는지 생각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 순결이나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 피해를 생존의 문제다. 생존자다.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 밑에 나도 모르게 여성의 성에 대한 억압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여성의 성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억압적으로 가부장적 질서, 남성 중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 기준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있는 그런 상담원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상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 인식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란 피해자의 치유라고 생각한다. 예,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옆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치유이지 옆에서 보면 어쩌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처벌 과정이 끝나서 사건 지원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피해자의 치유와 무관합니다. 사건이 처벌이 끝난 거지 진정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뭘까요? 피해자의 치유라는 거예요. 또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해서 정말 정작 치유돼야 되고 회복돼야 될 피해자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또 다른 지원만 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본질에서 벗어난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피해자의 치유입니다. 예, 가해자의 처벌은 당연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 여덟 번째,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칫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됐으니까 그것이 사건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피해자의 치유에 조금 더 벗어난 얘기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 방법만을 사건의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고 지나간 점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 방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현재 한계점과 어려움만을 얘기하고 사건 해결의 다른 가능성들을 찾지 않은 채 지원을 종결한 그런 경우는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성폭력 사건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여러 부분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어떤 도움과 어려움이 또 고충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하고 고충이 있는 부분에서는 돕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에 대해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어, 자기 인식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폭력을 조정하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호소할 때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지하고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력감 속에서 피해자의 호소와 감정을 회피하고 외면한 적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성폭력 상담원의 기본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매뉴얼을 참고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은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가치관이나 신념, 외적인 특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가진 가치관, 틀렸다 나쁘다, 그리고 신념, 그것이 옳다 틀렸다, 외적인 특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도록 그대로 다 수용하는 입장이 성폭력 상담원에 면 또 일반 상담도 마찬가지겠죠. 또 피해자의 경험, 그리고 감정, 피해자의 생각 등에 대해서 상담원은 경청해야 됩니다. 깊이 경청하고 또 공감하면서 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에 대해 따뜻한 시선과 세심하고 진정성이 있는 마음으로 신뢰와 믿음을 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원은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고민하는 그런 협력자임을 잊지 않는 그런 상담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이 성과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급한 기대를 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아까 금방 설명을 했죠. 피해자를 지원할 때 성과를 빨리 내려고 또 결과를 빨리 내려고 성급하게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천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런 상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담은 어느 상담과 달리 가장 민감하고 사생활이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도 하고 노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보호하는 입장에 상담원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상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상담자도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 기법을 개발하고 어떤 새로운 기법을 또 개입 전략을 도입해야 될지 를 고민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피해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상담자는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역량, 숨겨진 역량들을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상담자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위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상담원은 성폭력 상담원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져야 있어야 되면 이 능력은 유연함과
노련함 또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이 경험들이 쌓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여성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여성의 문제, 폭력의 문제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됩니다. 예, 인권의 문제, 또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한 어, 여성이 여성이 개인이 풀어갈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어, 상담원의 성폭력 상담원의 또는 폭력 상담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